현대 어류학의 기초가 되는 책은 놀랍게도 200여 년 전 한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자선어보다. 자선어보의 저자 정약전은 33이란 뒤늦은 나이에 과거 시험을 쳐 증광별시에 급제한다. 그 후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병조 좌랑회까지 오르게 되나 정조가 죽자 천주교 금함령이 내려진다. 이른바 1801년 신유박해 사건이다. 그로 인해 정약전은 외딴섬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우리 형제들 모두 이렇듯 막막한 처지가 되고 보니 이제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할꼬. 신유박해로 인해 맏형인 정약종은 목숨을 잃고 정약용과 정약전은 각각 뿔뿔이 흩어져 유배를 오게 되었으니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기이한 차림이로고 뭐하는 안악이길래. 너희 왔어? 많이 잡았어? 아니, 얼마 못했어. 누구서요? 나는 그냥 저 여인의 옷이 하도 특이해서. 아, 해녀를 처음 보시는 거구먼. 해녀예요, 해녀. 물에 들어가서 고기 잡는. 물에 들어가 고기를. 오, 이게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이란 말이오. 예, 그렇습죠. 한양에선 구경조차 못하던 여러 가지 물고기를 접한 정약전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는데, 나으리. 어머! 그렇게 신기하시면 이거 가져가세요. 아니, 고맙구나. 우리도 좋은가요? 당시 흑산도엔 자생적인 해녀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정약용의 시에서도 당시 해녀들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정약용의 시 아가 노래는 바로 물질하는 해녀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아, 정말 박을 저렇게 들고 부양으로 쓰고서.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장창대 남매를 비롯 해녀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넉넉한 인심에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받았을 것이다. 어허, 이래도 빨리 죽는단 말인가? 좀 오래 관찰할 수가 없구나. 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새는 어제 속이 안 좋아서 저녁을 걸렀는데 누나가 이 생선을 먹고. 여기 이 독이 들었나 보구나. 독이 들어있어. 어쩌면 좋습니까요? 이미 늦었구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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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학문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평생 바다에 살면서도 물고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무고하게 목숨을 잃는 백성들이 있으니 가련한 백성들조차 구하지 못하는 학문이 무슨 학문인가? 이놈의 어디에 독이 있을꼬? 정약전이 자산 어보를 쓰게 된 계기는 아마도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정약전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물고기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연구에 몰입하게 되는데, 까치복의 몸은 조금 작은 편이며 등에 무늬가 있다. 이 까치복엔 강한 독이 있으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시진은 이르기를 하돈의 빛깔은 새까맣고 반점이 있는 놈을 반어라 부르는데 심한 독이 있어서 3월 이후에는 이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본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학구열이 강했던 정약전이기에 아주 깊이 물고기의 세계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아, 이제 잡으러 가는 직접 거. 이제는 나으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요? 나도 자네를 따라 고기를 잡아보려네. 예? 어림없습니다요. 배멀미에 몸만 상합니다요. 그러지 말고 가세나. 내가 요즘 물고기 연구에 혼이 나갔다네. 자네가 좀 도와주게. 책상 앞에만 앉아 연구한 추상적인 학문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습득한 살아있는 지식, 자산 어부가 탄생하게 된 이유다. 그리하여 200여 년 전에 쓰여진 자산 어보에는 어류 101종을 포함 모두 227종의 수중 생물들이 기록되게 된 것이다. 물고기에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방대하고 정밀한 기록이다. 또한 자산 어보에는 청어의 뼈마디 수까지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청어를 해부해 척추뼈들을 하나하나 세어봤다는 것이 된다. 정약전은 해부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생물의 내부 구조와 생태까지 정확히 기록해 남기려 했다. 그러한 노력으로 200여 년 전에 쓰여진 자산 어보가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어류 전문서가 된 것이다. 책을 썼군요. 책에는 여러 물고기류, 조개류, 해조류 등의 생김새와 약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 등이 적혀 있다. 묘사력이 뛰어나 그림 없이도 물고기 모양을 쉽게 떠올릴 수 있고, 표현력도 압권이어서 마치 시를 연상케 하는데 자산 어보를 살펴보자. 오징어, 몸이 타원형으로서 머리가 작고 둥글며 머리 아래 가는 목이 있다. 목 위에 눈이 있고 머리 끝에 입이 있다. 청가오리, 코가 편편하고 넓으며 등은 푸른 빛깔이다. 꼬리는 홍어보다 짧고 송곳 모양의 가시가 있다. 그동안 이 보거를 먹으면 목숨을 잃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독 때문이요. 앞으로 여기에 있는 독만 꺼낸 후 대나무를 피워 구운 후에 기름을 쳐서 먹으면 아주 담백하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 될 것이요. 정약전이 물고기 연구에 미쳐있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유배에서 풀려난 동생 정약용으로부터 온 편지였다. 정약전을 만나고 싶으니 무태서 가까운 섬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나으리! 나으리! 무슨 일인가? 큰일 났습니다요. 동네 사람들이 죄다 피부병이 고생입니다요. 셋내도 그렇고요. 여기 좀 봐요. 오호, 이 동네 사람들이 죄다 이렇게 되었다고? 어서 가보세. 자산 어보에 의하면 피부병이 났을 때 문어를 붙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자산 어보에는 물고기 요리법이나 물고기로 병을 고치는 치료법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어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다. 동생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정약전은 약용에게 거절의 편지를 띄우게 된다. 다산 북어라. 내 너를 만나 동기간의 정 나누고 싶은 마음 왜 없겠느냐. 허나 이곳에서 섬 사람들과 어울려 물고기를 연구하며 사는 것이 내겐 진정한 행복이구나. 자선 어부를 완성한 이후로도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평생 백성들과 어울려 살다 세상을 떠났다. 이렇듯 자연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삶을 사랑하는 정약전의 사려 깊은 마음이야말로 자산 어부를 완성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